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대구 달성에 사저로 내려갔어요. 지난해 12월 24일 날 특사가 됐고 그동안 강남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4일 퇴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낸 게 자신의 수감 생활 중에 법률 대리인을 한 유영하 변호사. 예. 그분이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영상이 나왔고 또 그 영상 속에서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도 맡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에 다시 이렇게 복귀하려는, 뭐 직접 본인이 정치를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도 막후에서라도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벌써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뭐 현실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뭐 대통령이 다시 나선다 이런 거는 뭐 거의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결국은 자기의 복심 아니면 대리인 또는 뭐 자기의 생각을 가장 잘 실현시켜 줄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도중하차, 불상사로 도중하차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꿈을 못 펼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도 중간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못 이룬 국민 행복 시대. 요걸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도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국민 행복 시대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직접 정치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정치의 어떤 그 국민들에게 국가 원로라 하기에는 이 한번 어떤 옥살이도 하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원로라고 하는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으로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 정치라 그러나요? 그거는 좀 할 것 같아요. 이번 이걸 보면은 만일에 아니었으면은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유영하 변호사가 누군지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62년생이고, 부산에 출생하고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마치기 전에 군포로 왔어요. 군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경기도에서 세 번 떨어졌죠. 잘하고, 그런데 김부겸 지금 총리가 워낙 강직하고 붙어가지고 떨어지다가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 송파로 왔어요. 와서 또 떨어졌죠. 그런데 이 유영하 변호사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있을 때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때도 군포에서도 박근혜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몇 차례 지원 유세를 했는데도 떨어졌죠. 선거에 여왕이 지원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리고 그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맞다고 했는데도 자꾸 떨어진 거 보면 본인의 어떤 변호사니까 정치적 검사 출신이죠. 정치적 역량이 어떤지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의리 그리고 이런 충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변호사가 다 떠났어요. 사실 탄핵하고 형사재판 중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유영하 최영성 변호사. 최명성인가요? 최명성인가요? 명성이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영하 변호사가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뭐 옥바라지도 하고, 그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떤 그 이야기 이런 것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했는데 역시 그 제 생각에는 그 홍준표 지금 의원이 사실 거기도 그 대구시장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지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물론 자기를 갖다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줬지만 이렇게 할 시기가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정치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정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유영아를 뭐 지원해가지고 뭐 대구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내가 이런 그렇죠. 사람 지지를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요. 정치 개입이고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예. 어떻게 전직 보면 대통령이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그러니까요. 것이냐. 아, 그리고 지금 사면 복권대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그 최순실 씨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거든요. 사면 복권된 지가 지금 며칠이나 그러니까요. 됩니까? 벌써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관계로 인해서 어떤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의해서 피해를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일개 여인한테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고 탄핵됐으면은 뭐 전직 대통령한테 자중이란 말을 쓰면 좀 어떤지 몰라도 있죠. 정치적 어떤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있죠. 예. 결국은 대구 시민을 테스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내 영향력이 살아있나 없나를 한번 테스트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일에 유영아 변호사 돼버리잖아요. 사실 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영아 변호사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 여기에 관해서 의문을 제가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만일에 된다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대구 사람들이 경북 사람들이 예? 네.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의 맹주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치라니까요. 그렇죠. 선거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면 대구 경북에서 어떤 정치를 할 사람들이 시장을 나오건 국회의원을 나오건 그 앞에 가서 머리 그 앞에 좋아해. 와가지고 충성 맹세하고 예. 또 여왕님 하면서 지낼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탄핵을 당하고 그게 본인은 유영아 변호사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게 옳건 그르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됐고 그다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낳는 사람으로서 우리 한명숙 총리를 그때 많이 욕한 이유가 본인은 죄가 없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법치죠. 법치고 그리고 일반 국민이 있죠. 나 판결 그 인정 못해 이런 거 하고 대통령,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나 그 판결 인정 못해 이거는 무게가 다르다고요. 예.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은 있죠. 그 판결이 설사 진실하고 다르다. 예? 맞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에 대해서 그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판결을 갖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국가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거든요. 국가 지도자가 대법원 판결을 그러니까요. 거부해버리고 나 그거 못 믿겠다. 나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이 일반 국민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대법원 판결 누가 힘써가지고 됐네? 예. 이렇게 되면 국가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유영아 변호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에서 충심을 다해서 나를 갖다가 섬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걸 그렇죠. 이용해가 정치를 한다는 게 있죠. 유영아 변호사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저는 대구 출신이라 그런데 이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대구 출신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이게 지금 유영아 변호사 태도로 보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예. 이 대구 경북에서의 어떤 맹목적인 대구 경북 사람들의 지지를 이용해서 예. 국민학교 이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대구 시장에 나오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순수성.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순수하게 모시겠다는 순수성. 이게 의심받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 그랬잖아요. 제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썼다면은 당선되자마자 전부 다 떠나라, 곁을. 예. 그게 진짜 순수한 정치인의 마음이지. 대통령 만들었다고 한 자리 해보려고 주위를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온갖 그 음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 맞지 않다 이거죠. 그것처럼 유영아 변호사도 있죠. 오히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를 순수하다고 믿고 있는데 이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구시장 출마 지금이라도 저는 접는 게 뭐 접지는 않을 겁니다. 벌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선거 본부장인가요? 후원회장까지 하겠다는데 하지는 않을 거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아름다운 퇴장도 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발의를 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친히 모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으로 네. 또 본인이 네. 그 가세연에 돈 받아가지고 돈 빌렸다고 그러죠. 강용석, 김세희 그런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자기 돈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달성군에 그 집을 사전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인 어떤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쪽으로 서울에 모셔도 될 분을 달성으로 모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되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신뢰와 진정성을 가지고 모신 것은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그렇죠. 힘들었죠. 예, 모든 그 수발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고마움은 표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공적인 일과 연계시킨 것은 이번에 얘기가 뭡니까? 내가 참 어려운 시절에 맞아요.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 나를 그렇게 곁에서 지켜주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영하를 믿고 그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내 꿈을 실현하게 하도록 하겠다. 뭐 그 얘기인데 과거에 탄핵 때 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최순실이가 아주 자기가 어려운 시절에 옆에서 그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지원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벽을 허물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빚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지. 최순실과 유영하는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그 제가 지금 고 교수님 관심수를 가지고 계신지 그 말 딱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 해버리셔가지고. 아니 난 그래서 그게 정말 저도 예.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그 충성 그 진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더라. 그 말 들으니까 최순실이 딱 생각나더라고. 똑같네 이거 구조가. 아니 여변호사 저뿐만 아니라 네, 다 그래요? 대다수 시청자나 그렇구나. 국민들도 뭐 적극적인 뭐 친박 인사들 그 뭐 빼고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탄핵 될 때 그런 거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소위 흔히 공짜 전심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최서진인가요? 요새는 이름 바꿔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남이잖아요. 최서원이죠. 최서원. 그러니까 남인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 따르고 했지만 있죠. 그렇게 접근할 때는 있죠. 예? 예. 순수함도 조금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다른 목적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 일이란 게 사람인데 인지상정이에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아들이 아들 형제 있는데 예? 엄청나게 잘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효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버지 상속분을 좀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가끔 그것처럼 그거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있죠. 그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진심은 고맙게 받아들이되 예? 진짜 공적인 영역 아니면 정치라는 게 특히 대구시장이라면 있죠. 대구시 안에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그리고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영하 변호사를 군포에서 몇 번 떨어지고 송파에서 떨어지고 한 사람을 내가 이 대구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예? 대구 시민들이 나를 태극기 부대 비롯한 맹목적으로 좋아하니까 네가 여기서 나오면 내가 지원해주면 되지 않겠냐?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 오산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잘못되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대구의 영향력도 이제 끝일 수가 있어요. 종결. 예? 그리고 그 양식이 있는 대구 시민이라면은 그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찍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유영하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 복권되고 뭐 해피엔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면 있죠. 여기서 유영하 변호사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도 이제 변호사 업무에 전념하고 가끔 대통령 찾아뵙고 문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둘 다
훌륭하다고 소리 들을 거예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이 아니고 서울이든 어디든 2024년 네. 이제 내후년 아닙니까? 거기에 국회의원에 내가 출마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괜찮아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떨어졌고 꿈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고생했으니까 국회의원은 할만하다. 그러면 모르지만 대구시장에 뜬금없이 나간다는 건 여기야말로 뜬금포 뜬금입니다, 아닙니까? 뜬금. 뜬금포예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를 이렇게 지지하고 후원회제까지 맡을 경우 결국은 보수 분열을 가져올 분열이죠. 이거 큰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홍준표 의원만 하더라도 그분도 뭐 거기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입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거 전 대통령 8.15 이렇게 대구 선거가 변질돼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주 또 쓴소리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온몸을 던져가지고 선거 전에 들어가면 이제 뭐 돌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네. 후원회장이라고 하지만. 예. 그래갖고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완전히 명예가 예. 바닥이 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최태민이라든가 최순실이라든가 그런 그 사적인 연으로 인해서 그러한 정치적 곤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옥에 있을 때도 유영하만 상대하냐. 그러니까요. 자기 동생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왜 사절을 하는데 아니 왜 박지만이 많은 돈 얼마 많아요. 돈 있는 그 박지만이가 당연히 그거 참- 마련을 해야지. 왜 유영하가 자기 돈과 가세에 있는 그 강용석, 김세희 이런 사람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마련해 전부 주냐, 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정치적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보냐 이거. 그 사람 어떻게 순수하다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그 이런 말 써도 되네, 무능하다, 바보 같다 이런 네.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 청와대에서도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호성, 이재만, 예. 안봉근 이 사람들이 다 주물러 갖고 비서실장도 이 사람들을 위세에 눌려 갖고 아무런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 정도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적인 그런 연연한 모습이 결국은 그렇죠. 본인에 대한 그런 파국적인 상황, 보수 괴멸까지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그렇게 노쇠하고 나이도 많이 들고 여성인분이 그렇게 오래 두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해서 저도 사면 복권을 빨리 우리가 사면 주장했죠. 복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집권 기간에 자기 이야기대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정을 정말 제대로 이끌어 갔느냐 그리고 무슨 성과를 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보수의 분열이랄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당선자한테까지도 큰 부담을 주는 큰 부담을 이런 거 주는 보면 행위. 역사는 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은 안 바뀌는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예.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번에 결정 더군다나 첫 정치적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면은 유영하 지지가 아니라 네. 정말로 이제 내가 보수가 와서 뭉치고.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그동안 여러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하고 원로로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봐도 야 역시 예. 전직 대통령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그 격에 맞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놔야지 유영하 같은 사람 지지 선언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놓는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우리 시청자 중에서 정말 또 박근혜 적극적인 지지하신 분들은 그건 무슨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지지를 선언해 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요. 할 수는 예. 없지만 전직 대통령이 적극적인 정치 개입의 결과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화마을에 앉아가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네. 행사하려다 보니까 MB 정권에서 거기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빚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만약 유영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사람 내가 지원하겠다. 공천을 쇼.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정치지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만일 유영아가 되면은 예? 대구 사람들을 보는 그 다른 지역 국민들이 아주 실망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시장이 달라진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 분들이 아주 정치적인 식견이랄까 의식이 높습니다. 광주 못지않게 높으신 그렇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럼 고 교수님 말씀이 맞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론을 또 예.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론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여론이 뭐 일부일지는 몰라도 또 숙고를 하는 예, 그런 기회가 있을 그래도 것으로 전직 기대를 대통령인데요. 그래도 하겠습니다.